2025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대비 2025년 4월 실전 문제풀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재보험에는 보상하는 손해, 보통 약관에서요, 재산손해와 비용손해를 보상했었죠. 재산손해 안에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있었고, 비용손해 여러분 5가지가 있었어요.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기권 보존비용,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비용 손해가 아닌 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손해랑 소방 손해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재산 손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택화재 보험에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험금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재보험의 계산 문제가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자, 주택화재 같으면은 80% 코어 인슈런스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하면 이때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볼까요? 보험가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가입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80% 이상 가입을 했죠. 그러면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 손해액 7천만 원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 중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기권 보존 비용,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에 대해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모든 비용들도 다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만 재산 손해액이 10%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방지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만 한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80% 이상 가입했다면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더하기 손해방지 비용 1,200만 원인 8,200만 원 모두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그래서 주택화재 보험 같은 경우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하면 실손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80% 이상 가입했으니까 재산손해액 7천만 원과 손해방지 비용 1,200만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8,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화재보험 고지 의무에서는요, 인보험에서는 사람의 신체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 신체의 어떤 그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고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질병이 있냐 없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 문제는 화재보험이잖아요. 화재보험은 건물에 따라서 건물의 상태가 어떠냐, 건물에 놓여있는 환경이 어떠냐, 이게 보험료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나이나 직업이나 건강 유무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나이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있죠. 재난안전기본법에 의거해서 그 대상들이 가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붕괴에 의한 손해로 신체나 재산 피해를 물어주는 보험이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재난배상책임 가입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나 도서관, 주유소 이런 데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총 20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3번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누가 가입해야 되냐? 소유자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 왜 틀렸나 봤더니요,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1억 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의무보험의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는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됐었죠?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은 최대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 사망은 1인당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행보험의 기본계약에서 보상하는 것은, 자, 여행보험의 기본계약은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예요. 나머지는 모두
특약입니다. 뭐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애, 뭐 실손 의료비, 특별 비용, 그다음에 뭐 휴대폰 손해 이런 것들 다 특약이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보통 약관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만 보통 약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왜 틀렸나 볼까요?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기간 동안 보장된다 그랬는데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었죠? 자동보건제도가 적용이 된다. 자동보건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공제되지 않아요. 깎이지 않고 계속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제되는 거는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일반 소멸성, 일반 그냥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80% 이상일 때는 소멸되지만 80% 미만일 때는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 가능하다? 부활은요. 3년 이내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보험기간 만기 전 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 금액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었대요. 소멸되면 그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만기한금을 지급할까요?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소멸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약금도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계약자가 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납입 최고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아니고 14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보험료 문제는요 반드시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2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험료 구성 어떻게 됐었죠? 영업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고요. 순보험료는 또 두 개로 나눴었죠.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는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시험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된다? 맞죠. 자, 2번 예정사업비율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금리를 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인금리라 그랬잖아요. 금리라는 건 이율이란 얘기죠. 그러면 예정 사업비랑 말이 서로 안 맞아요. 사업비는 부가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게 예정 사업비입니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런 걸 사업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라고 하면요. 이 순보험료 내에 우리가 이제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가 있었잖아요. 저축보험료를 활용해서 만기한급금을 주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해약하면 해약한급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 저축보험료는 이 이율로 잘 불려가지고 만기 때 고객에게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예정 이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사업비를 예정 이율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순보험료랑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 거 맞죠? 4번 장기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또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 거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장기화재보험 등 재산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고 보험증권의 확인을 받아야 된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통지 의무는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때 보험회사한테 알리는 게 이제 통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화재보험이잖아요. 화재니까 건물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 보기 보시면 다 건물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 것들이에요. 자, 1번 보험의 목적을 수행한 건물의 용도를 바꿨대요. 그래서 위험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자, 2번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또 환경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3번 보험의 목적을 수행하는 건물이 3일 이상 비워뒀대요. 이게 이제 휴업을 얘기하는 건데 휴업은 며칠 이상일 때 우리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냐면 3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은 수선할 때는요. 수선은 며칠일까요? 예, 15일. 15일 이상 수선할 때 알려야 돼요. 그래서 휴업은 30일, 수선은 15일 이렇게 플러스로 수선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장기손해보험의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이 3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라는 것 자체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이 된다. 보통 이제 1회 보험료를 받아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 시작을 하죠. 3번 보험 목적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경우 해지 사유가 된다라 그랬는데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면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통지하면 해지 사유가 안 돼요. 통지를 안 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뭐가 가능하다? 약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세제 개편에 따라서요.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60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설명이 되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특약보험료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하고 특약을 가입하시면요.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보장성 보험 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돼요. 그런데 연간 300이 아니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연금 저축은요. 이렇게 납입을 할 때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대신에 연금을 탈 때, 연금을 이제 수령할 때는 뭐를 낸다? 연금 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4번 퇴직연금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그랬는데 400이 아니라 이거보다 높아야겠죠. 600보다. 그러니까 400이 아니라 이거는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1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300이 아니라 100이라고 해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400이 아니라 이제 900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11번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인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1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답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0이 기준 금액이고요. 근로자를 했을 때는 5,500을 기준으로 해서 4,500보다 그 이상으로 버느냐 그 이하로 버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4,500 미만으로 번다라 그러면 15%, 4,500을 초과해서 번다 그러면 12%가 공제가 돼요. 근로소득자는 어때요? 5,500 기준으로 해서 5,500 이하로 번다 그러면 15%, 5,500을 초과한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종합소득이니까요. 요 4,500이 기준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니까 4,500 이상 벌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2%의 어떤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불입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가 돼요. 그러면 12만 원을 돌려받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라 그랬잖아요. 지방소득세는 10%를 업을 하면 됩니다. 12만 원에 12%를 업을 하면 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이라고 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는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이런 뜻입니다. 수협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에서 팔 수 있고요. 신협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저축은행과 이거 말고 우체국도 있죠. 그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1번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겠죠. 자, 2번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종을 운영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 무면허일까요? 무면허가 아닐까요? 변경을 안 했다면 무면허지만은 이거는 변경을 했기 때문에 무면허에 해당을 할까요?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요. 대인배상2에서 보상을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보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사고부담금이 존재할 뿐이고요. 그래서 보상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의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이제 대인배상 원은 의무보험을 얘기하죠.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부상은 최대 3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무한이다. 지금 제가 1억 5천, 1억 5천, 3천 이게 뭐죠? 한도가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사고당 한도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명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사고를 냈는데 100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1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1000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당 한도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에 대한 한도는 유한, 사고당 한도는 무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에 대해서는 무한이다 하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15번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1번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2번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부 도난된 경우에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도난당한 건 보상이 됩니다만 일부 도난은 보상되지 않아요. 자, 3번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단독 사고와 쌍방과실 사고의 보험금 지급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단독 사고는요, 나 혼자 가서 들이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방과실은 어때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쳤으니까 그저 계산 방식과 쌍방은 뭐 서로 막 과실상계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계산 방법은 밑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방식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 방식에는 자세한 건 몰라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에 대물배상의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빌리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바로 대차료입니다. 그러니까 대차료는 쉽게 렌트비예요. 그래서 동종요 차종을 렌트하는 비용을 지급해드리는 걸 제가 대차료라고 합니다. 16번 아래의 경우 피보험자 A씨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무면허 시험제도 나왔었는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해드립니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요.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인배상2에서는 1억 원까지 대물 이제 2천만 원이 강제잖아요. 그 초과하는 부분 5천만 원까지는 본인이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를 보시면 30대 남성 A씨가요. 주치운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얘기죠. 차량 한 대와 충돌해서 피해자 한 명이 골절 등의 수술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차량이 전손되어서 금액이 1,50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모두 발생을 했는데, 자, 대인은 부상당하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2,500 나왔으니까, 그죠? 대인배상 원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원에서 나오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전액 본인이 내야 되고요. 대물배상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본인이 다 내야 되는데, 1,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2,500만 원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액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0 더하기 뭐 1,500이니까 4천만 원 본인이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500, 1,500 모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장사업은 정부 운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죠. 그리고 이제 청구하거나 구상하는 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했었고, 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평가심사 교육하는 건 손해보험협회였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청구 구부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1번은 왜 틀렸냐면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이라고 했는데 무보험 자동차나 도난사고 및 무단 운전에 대한 자동차 사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무단 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보장사업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보유자가 책임이 없어야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보장사업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책임을 면한 경우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받은 게 없어야 여기서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